할머니, 빨리 도망쳐. 추석날 밤 9시. 나는 부엌 형광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손엔 식칼, 도마 위엔 파. 싱크대 옆 냄비에선 잡채 당면이 끓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11명의 식구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칼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왜냐고요? 등 뒤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목소리 주인은 6살 손녀 은서였습니다. 부엌 문틈에 얼굴만 내민 채 눈을 촉촉하게 적시고 서 있더군요. 아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딸그랑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은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6살 아이가 나보고 도망치라고 말하다니요. 거실에서 큰아들 정현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잡채 언제 나와요? 사람들 다 배고파 죽겠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은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엌 깬 끓는 물소리, 기름 타는 냄새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귓속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나는 그날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골목길 아스팔트가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에 돌멩이가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편 정수철과 큰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2살 몸으로 뛰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공원 쪽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발바닥이 따가웠어요. 내려다보니 피가 조금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그 빛 아래 서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아, 나는 살아있구나. 72해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자유. 그게 뭔지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제 이름은 송민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 정수철 씨와 결혼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큰아들 정현우가 48, 작은아들 정현준이가 45이에요. 두 아들 모두 장가를 갔고 손주가 셋입니다. 현우네 딸 은서가 6살, 현준이네 아들 민준이가 4살, 그리고 갓 돌 지난 막내 손녀 서연이까지요. 우리 가족은 서울시에 살아요. 구시가지 재래시장 근처 2층 단독주택이 우리 집입니다. 1층엔 남편과 나, 2층엔 큰아들 가족이 삽니다. 작은아들네는 차로 10분 거리 아파트에 사는데 주말이나 명절이면 꼭 우리 집으로 와요. 그날 추석 당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몸이 알아서 깨더군요. 명절엔 늘 그랬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살며시 걷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을 봐서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무,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당근, 소고기, 표고버섯. 명절 음식 재료들이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나물부터 손질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고사리를 불렸어요.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워 칼을 놓칠 뻔했죠. 조심스럽게 다듬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송편 반죽을 시작했어요.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으며 치댔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어요. 허리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죠. 반죽을 100개쯤 떼어 빚었습니다. 속엔 깨와 설탕을 넣었어요. 송편을 빚다 보니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더군요. 뜨거운 반죽 때문이었습니다. 참았어요. 다 빚고 나니 7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커피를 타서 드렸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당신 아침은? 조금 이따 먹을게요. 일 좀 더 하고. 그래, 바쁘겠네.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물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씩 데쳐서 양념했어요. 참기름, 간장, 마늘. 맛을 보니 괜찮았습니다. 8시가 되자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가족이 일어난 거죠. 곧 현우가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부엌 문을 열었어요. 엄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응, 걱정 마. 오늘 사람 좀 많이 와요. 수정이 부모님도 오신대요. 알았어. 준비 다 해놨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기름이 팔팔 끓었어요. 9시쯤 되니 작은 아들 현준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죠. 현관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갔어요. 며느리 수정 씨가 4살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녀 서연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수정 씨 부모님도 함께 오셨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수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들어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수정 씨는 안심한 듯 거실로 들어갔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과 현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죠. 9시 반쯤 큰며느리 혜진 씨가 은서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은서는 아직 눈이 덜 떠진 얼굴로 거실로 갔습니다. 전을 다 부치고 나니 손등에 기름이 튀었어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했어요.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재워뒀던 걸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센 불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였죠. 거품을 걷어내며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거실에선 손주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웃고 은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눴죠. 나만 부엌에 있었습니다. 10시 반쯤 혜진 씨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니는 은서 봐. 은서는 민준이랑 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거의 다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거실로 가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11시가 되자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담았어요. 나물 5가지, 전 3가지, 갈비찜, 생선구이, 김치, 깍두기. 모두 합쳐 16가지였습니다. 상을 거실로 날랐어요.
두 번, 세 번 오가며 음식을 내놨습니다. 혜진 씨와 수정 씨가 그릇을 받아 식탁에 놓았죠. 11명이 둘러앉았어요. 남편, 큰아들 현우, 며느리 혜진, 손녀 은서, 작은아들 현준, 며느리 수정, 손자 민준, 손녀 서연, 그리고 수정 씨 부모님까지요. 11명이 식탁에 앉았는데 나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서 와서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빴거든요. 어머니, 간장 좀 주세요. 엄마, 물 좀. 할머니, 은서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민준이 국 엎질렀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어요. 나는 계속 일어나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움직였어요. 식구들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반찬을 칭찬했죠. 와,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점심이 끝나자 12시 반이었어요. 식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거실 소파로 갔어요. 며느리들은 손주들을 돌봤죠.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니는 가서 쉬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할게.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등에 튄 기름 자국이 따가웠어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어요. 참 좋은 날씨였죠. 하지만 나는 그 햇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1시 반이었어요. 부엌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걸레로 닦았어요. 허리를 숙이니 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걸레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도마를 닦고 행주를 빨고 싱크대를 문질렀어요. 손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2시쯤 되니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이 있었어요. 김치 몇 조각 꺼내서 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서서요. 거실에선 식구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밥을 먹었어요. 김치가 짰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할머니 밥 먹어. 지금요? 아까 안 먹었어요? 할머니 바빠서 못 먹었어. 은서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할머니 불쌍해. 아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불쌍하긴. 할머니 괜찮아. 근데 왜 혼자 먹어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 혼자 먹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서는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거실 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서 먹을게. 왜요? 할머니가 편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서한테 그렇게 말했죠. 은서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어요. 또 설거지였습니다. 손이 까칠까칠했어요.
2시 반쯤 현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엔 잡채 해주시죠? 응. 명절엔 잡채가 최고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당면 좀 많이 넣어주세요. 지난번엔 너무 적었거든요. 현우는 말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잡채 재료를 꺼냈습니다. 당면, 시금치, 당근, 양파, 표고버섯, 소고기. 또 시작이었어요. 당면을 물에 담갔습니다.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채 썰고, 양파를 썰고, 표고버섯을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가락이 저렸어요. 3시가 됐습니다. 거실에선 남편과 아들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돈을 걸고 노는 거였죠.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야채를 볶았어요. 하나씩 따로 볶아야 맛이 좋거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시금치를 볶고 당근을 볶고 양파를 볶았습니다. 고기도 볶았어요. 간장 양념을 해서 볶으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당면을 삶았어요. 끓는 물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투명해지면 건져야 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3시 반이 됐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거든요.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당면을 건져서 찬물에 헹궜어요. 물기를 빼고 큰 볼에 담았습니다. 볶아둔 야채와 고기를 모두 넣었어요.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했습니다. 손으로 비벼야 해요. 골고루 섞이도록요. 차가운 당면이 손에 감겼습니다. 미끄러웠어요. 비비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일하고 있을까? 4시가 됐어요.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예쁘게 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저녁에 내놓으려고요. 현우가 화투를 치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잡채 다 됐어요? 응, 저녁에 먹어.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현우는 웃으며 다시 화투를 봤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할 게 또 쌓여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볼, 도마, 칼. 다시 씻기 시작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가 쓰라렸어요. 참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4시 반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 수정 씨 부모님까지 모두 소파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나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꺼내 앉았어요.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등을 기대니 뼈가 시큰거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실에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식구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도 생일도 아픈 날도. 누가 고맙다고 한 적 있었나요? 누가 수고했다고 한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할머니니까. 그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 나였을까요? 송민자라는 사람은
언제 살았을까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살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였어요. 5시가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식구들이 배고파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잡채를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감자를 깎고 두부를 썰고 파를 썰었어요. 칼로 파를 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초록빛 파가 도마 위에 쌓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야, 왜 또 왔어?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은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쉬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쉬냐고요? 쉬어본 적이 있었나요? 은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 거실에서 현우가 불렀습니다. 은서야, 여기 와. 은서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아이는 나를 한 번 더 보더니 총총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5시 반이 됐습니다. 밥을 새로 지었어요. 아까 먹다 남은 밥으론 부족했거든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찬도 꺼냈어요. 김치, 깍두기, 장조림, 멸치볶음.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날랐습니다. 거실에선 화투판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었죠. 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현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했더니 좋네. 남편이 웃었어요.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6시가 됐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시간이었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고 밥을 퍼담았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국그릇에 된장국을 담고 잡채를 큰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반찬들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녁 됐어요. 거실로 나가 소리쳤어요.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역시 식탁 끝자리였어요. 우와, 잡채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맛있겠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수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들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이 잡채로 향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었어요. 칭찬이 쏟아졌죠. 역시 엄마 잡채가 최고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는 진짜 맛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짰습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다시 앉았죠. 엄마, 김치 좀 더. 또 일어났습니다. 김치를 더 가져왔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저녁이 끝났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다시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며느리들은 손주들을 씻기러 갔죠. 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릇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반쯤 먹은 밥, 국물이 흘러내린 그릇, 젓가락과 숟가락들, 또 설거지였어요. 일어나서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부엌으로 날랐어요. 싱크대에 쌓였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물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릇을 닦고 헹구고 행주로 닦아 정리했습니다. 프라이팬도 씻고 냄비도 씻었어요. 7시가 됐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가스레인지를 닫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앉고 싶었어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컸습니다.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렸죠. 나는 혼자였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현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현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은 뭐 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또 요리해야 하는 거였어요. 또 설거지해야 하는 거였죠. 또 식구들 시중 들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미역국 끓일까? 좋아요. 엄마 미역국 최고예요. 그럼 내일 아침 기대할게요. 현우는 웃으며 나갔어요.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8시가 됐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식구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특집 가요 프로그램이었어요. 소파에 자리가 없었어요.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흥겨운 음악이었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서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앉아도 돼요? 그래, 앉아. 은서가 내 무릎에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죠? 조금. 할머니는 맨날 일만 해요. 할머니가 해야지, 누가 해.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꼭 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50년 동안 내가 했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은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할머니, 내일은 좀 쉬어요. 응, 그래야지. 거짓말이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9시가 됐습니다. 수정 씨네 가족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수정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현준이네 가족이 나갔어요. 수정 씨 부모님도 함께 가셨죠. 집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현우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봤어요. 혜진 씨는 은서를 씻기러 위층으로 갔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미역을 불리고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어요. 물에 담갔습니다.
소고기도 꺼내서 재워뒀죠.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래? 내일 아침 준비 좀 해야지. 그냥 자. 내일 해도 되잖아. 새벽에 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참 부지런해. 부지런한 게 아니었어요. 안 하면 안 됐으니까 하는 거였죠.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준비를 마쳤어요. 10시가 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다리, 팔, 어깨.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하루.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구나. 추석 다음 날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불려둔 미역이 부풀어 있었어요. 물을 따라내고 미역을 건졌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았어요. 미역도 넣어 같이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죠.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을 보며 국간장을 넣었어요. 맛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밥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어요. 버튼을 눌렀죠. 6시가 됐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었죠. 7시쯤 되니 남편이 일어났어요. 여보, 아침 됐어요. 응. 남편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뜨거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내놨어요. 남편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게 다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운의 가족이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국을 더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도 더 퍼놓았어요. 현우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응, 밥 먹어. 우와, 미역국이다. 최고예요. 현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국을 떠먹었습니다. 혜진 씨가 은서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밥 먹어. 은서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네. 먹자. 은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식구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지켜봤어요. 엄마, 물 좀요. 또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또 김치를 가져다 줬어요. 아침이 끝났습니다. 8시였어요.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혜진 씨는 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준비를 했죠.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였습니다. 물을 틀고 씻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부엌에 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할머니, 오늘은 좀 쉬어요. 네.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할머니 쉴게. 거짓말이었어요. 쉴 수 없었으니까요. 은서가 나갔습니다. 현운의 가족 모두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나만 남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바닥을 닦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9시가 됐어요.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제 입은 옷들,
손주들 옷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렸어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청소도 해야 했어요. 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먼지가 많았거든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구석구석 밀었어요. 소파 밑도 닦았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빨래가 다 됐습니다. 꺼내서 베란다에 널었어요. 하나씩 펴서 걸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물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빨래를 다 널고 나니 11시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나물, 전, 갈비찜. 데우면 될 것 같았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죠. 밥도 지었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나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1시가 됐어요. 피곤했어요. 잠깐 눕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2시쯤 일어났습니다. 자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오후 3시, 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가 데려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은서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네 다녀와. 감사합니다.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혜진 씨가 나갔어요. 은서와 나만 남았습니다. 은서야, 간식 먹을래? 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였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깎아줬죠. 은서가 좋아하며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은서가 사과를 먹으며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었어요? 응, 조금.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은서가 사과를 다 먹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은서가 가방에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서는 무지개를 그렸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칠했죠. 할머니는 뭐 그릴 거예요? 할머니는 뭘 그릴까? 오랜만이었어요. 그림을 그려본 게요. 손에 크레파스를 쥐었습니다. 종이에 선을 그었어요. 꽃을 그렸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우와, 할머니 그림 예뻐요. 그래, 고마워. 은서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꿈? 네, 하고 싶은 거요. 하고 싶은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글쎄, 할머니도 꿈이 있어야 해요. 나는 꿈이 발레리나예요. 그래, 멋지다. 할머니 꿈은요? 은서가 계속 물었어요. 나는 크레파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꿈이요. 나한테도 꿈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더라? 가수? 선생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꿈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냥 편히 쉬고 싶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게 할머니 꿈이네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냥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4시쯤 혜진 씨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은서 잘 있었죠? 응, 잘 놀았어. 감사합니다. 은서야, 엄마랑 위로 올라가자. 네. 할머니, 나중에 또 놀아요. 그래. 은서가 손을 흔들며 올라갔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또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녁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가 시켜 먹을게요. 엄마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진짜 괜찮아요. 쉬세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녁을 안 만들어도 되는 날이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쉬어도 되는 걸까? 내가 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누워 있었어요. 7시쯤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치킨 시켰어요. 나와서 드세요. 응, 알았어.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식탁에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콜라도 있었어요.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혜진 씨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앉았어요. 치킨을 한 조각 집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내가 만들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괜히 식구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엄마 쉬세요. 아니야, 내가.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쉬세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가 치킨 박스를 치우고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다니요. 5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서가 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쉬는 거예요? 응, 그런가 봐. 다행이다. 할머니 꿈 이루는 거네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조금. 은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쉬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시였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이었죠. 오늘 하루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저녁을 시켜줬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나는 쉬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50년 동안 쉬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나가면 어떨까?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한밤중에 어디를 간다는 건지.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말았어요. 왜 신발을 신어야 하지? 맨발로 나가면 안 될까?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아스팔트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나를 부를 사람도 심부름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재래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았어요. 가게들이 셔터를 내렸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죠. 걷다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았어요. 달빛 아래 앉아 있으니 평화로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친구 경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자야? 경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경숙아, 야, 니 왜 여기 있어? 한밤중에. 게다가 맨발로? 그제야 내 발을 내려다봤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나온 거였죠. 그냥 나왔어. 무슨 일 있어? 경숙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답답했을 뿐이었죠. 민자야, 니 요즘 이상해. 나도 알아.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경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경숙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50년을 맨날 똑같이 살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매일 똑같아. 하루도 쉬지 않았어.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경수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야? 민자야. 송민자라는 사람이 있긴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일 뿐인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민자야, 니는 송민자야. 72살 송민자. 내 친구.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경숙이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민자야,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모르겠어. 거짓말. 생각해 봤을 거야. 생각해 봤을까요? 아마도요. 쉬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그럼 쉬어. 어떻게? 집에 가면 또 일해야 돼. 안 하면 되지. 경숙이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안 하면 누가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민자야, 니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었으니까요.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 식구들이 날 어떻게 볼까봐 무서워. 민자야. 경숙이가 내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평생 뭐 했는지 알아? 희생했어. 네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다 줬어. 이제 그만해도 돼. 네 인생 좀 살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일단 오늘은 내 집으로 가자. 하루만 쉬어봐. 아무 생각 말고. 경수가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경숙이가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섰습니다. 경숙이네 집은 여기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함께 걸어갔습니다. 맨발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경숙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지만 편하게 있어. 경숙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셨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발 좀 보자. 경숙이가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내 발을 살폈어요. 까진 데가 있었습니다. 이거 소독해야 돼. 경숙이가 약을 발라줬어요. 밴드도 붙여줬습니다. 고마워, 경수가. 별말 다 해. 씻고 자. 옷은 내가 줄게. 경숙이가 잠옷을 꺼내줬어요.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샤워했습니다.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경숙이가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자. 나는 거실에서 잘게. 아니야, 내가 거실에서. 그냥 들어가. 푹 자. 경숙이가 방문을 닫아줬어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어요. 집을 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분.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뭐랄까요?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어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10시까지 잔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도 안 났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경숙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응, 고마워. 아침 차려놨어. 먹어. 식탁에 간단한 아침이 놓여 있었어요. 토스트, 계란, 우유.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는 게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진심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여기 있어야 하나? 경숙이가 물었어요. 민자야, 집에 연락할 거야? 몰라. 핸드폰 없지? 내 것 써. 경숙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나는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안 할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경숙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숙이네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도 경숙이가 만들어줬어요. 저녁도요. 나는 그냥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낮잠도 잤어요.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숙이가 물었어요. 민자야, 오늘 밤도 여기서 잘 거야? 응,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만큼 있어.
고마웠어요. 그날 밤도 경숙이네 집에서 잤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이 조금 덜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도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싫었어요. 하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순 없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집에 전화해야겠다. 식구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지쳤다고, 쉬고 싶다고. 그렇게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숙이네 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9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경숙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오늘은 집에 연락할 거지? 경숙이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야지. 아침을 먹고 나서 경숙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받았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엄마야.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우리 다 걱정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싶으시면 집에서 쉬시지. 왜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현우가 다그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아직은.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언제요? 오늘 저녁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경숙이한테 돌려줬습니다. 어땠어? 걱정하더라. 당연하지. 사흘이나 연락 없었으니까. 경숙이가 차를 내왔어요. 마셨습니다. 민자야, 집에 가면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할래. 뭐라고?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오후가 됐습니다. 경숙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경수가 정말 고마워. 별말 다 해. 언제든 힘들면 와. 응. 경숙이가 웃었어요. 오후 4시쯤 경숙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지나고 익숙한 골목을 지났어요.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2층 단독주택? 50년을 산 집이었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어요. 뒤에 혜진 씨, 은서, 그리고 남편이 보였습니다. 엄마. 현우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식구들이 모두 나를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어디 갔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좀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 왜 나간 거야? 집에선 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구들도 하나둘 앉았어요. 여보, 그리고 현우야. 혜진 씨, 내 말 좀 들어줘.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72살이에요. 5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똑같이 살았어요.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프거나 피곤해도 쉬지 않았어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젠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엄마. 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힘들었어요? 응, 힘들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당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제 쉬고 싶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속민자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 할머니가 아니라요. 은서가 내 옆으로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름으로 살면 돼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고마워. 은서를 안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바꿀게요. 이제부터 우리가 집안일 나눠서 할게요. 정말? 네.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혜진이는 빨래하고요.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고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남편도 말했어요. 당신, 나도 도울게. 뭐든지 말만 해. 남편의 얼굴에 진심이 보였어요. 나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다들. 그날 저녁 식구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현우가 국을 끓이고 혜진 씨가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식탁을 차렸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5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은서가 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쉬는 거예요? 응, 조금. 좋겠다. 할머니 꿈 이루는 거네요. 아이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 드세요. 현우가 불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자리였어요. 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국은 간이 조금 새었어요. 반찬도 완벽하진 않았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식구들이 함께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현우가 웃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현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진 씨도 도왔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몰랐어. 50년 동안 당신한테만 맡겼어.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도울게. 늦었지만 고마워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게요. 은서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글쎄, 뭐 할까?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봤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죠. 할머니는 산책하고 싶어? 그럼 내일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도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송민자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8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 있었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우유였죠. 일어났어?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계란은 조금 탔어요. 토스트도 약간 딱딱했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줬으니까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운의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혜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잘 잤니? 네. 오늘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혜진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 끝나고 같이 산책 갈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좋아요. 은서가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어요. 현운의 가족이 나갔습니다. 남편도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경숙이가 선물해준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연한 파란색이었죠.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까워서요. 오늘은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였어요. 송민자였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죠. 어머, 민자 씨 아니에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경만 했어요. 사진 않았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이젠 현우와 혜진 씨가 번갈아 했으니까요. 시장 끝까지 걷다가 경숙이네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경숙이가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자야. 경숙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경숙아, 오늘 원피스 입었네? 예쁘다. 고마워. 점심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좋아. 경숙이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 집에선?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식구들이 다 도와줘. 잘됐다. 네가 용기 낸 거야. 네 덕분이야. 무슨 소리? 네가 한 거지. 경숙이가 웃었어요. 점심을 먹고 경숙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산책 가요. 그래, 가자. 은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서는 낙엽을 주우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거 예쁘죠? 응, 예쁘다. 할머니한테 줄게요. 은서가 낙엽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고마워. 낙엽을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큰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은서와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우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그래, 잘해봐. 나는 거실에 앉았어요. 혜진 씨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청소기를 돌렸어요.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식구들이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끓인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엄마? 맛있어. 진심이었어요. 조금 싱겁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서로를 더 신경 쓰게 됐죠.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쉬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녁을 마치고 현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진 씨가 도왔어요. 나는 은서와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재밌어요. 그래, 할머니도 재밌다.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어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은선의 가족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나만 거실에 남았어요.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 남편이 말했어요. 응, 행복해요. 다행이야. 남편이 웃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72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송민자로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대됐어요. 무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송민자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